최정의 리딩유 최정혜입니다. 오늘도 엄마표 영어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리딩 해보겠습니다. 엄마표 영어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가요? 비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알프레드 토마티스 박사님은 듣지 못하는 것은 소리 낼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 모든 언어 습득의 기본은 듣기입니다. 언어에서 듣기가 중요한 이유는 모방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인데요. 남이 하는 말을 들어야 내 입에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남이 말하는 것과 내가 읽은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언어 습득이요. 우리 말은 모국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내가 들려줄 수가 있었는데 영어는 떠올리기만 해도 영어 울렁증으로 힘겨운데 대체 어디서 시작을 해야 할까? 엄마표 영어라면 엄마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영어 잘 하셨나요? 제가 잠깐 고백을 하자면 저는 학창 시절에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싶은 욕구가 컸던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야 알파벳을 배우고 Hello Jane, Hi Mike,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식으로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영어를 암기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배웠는데 중학교에 가서 배우기 시작한 영어가 굉장히 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9시 뉴스에서 보던 외국인 아나운서의 그 말을 내가 알아듣고 나도 그렇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에 차서 하루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영어 선생님을 따라서 교무실로 갔어요. 선생님, 저는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세가 지긋한 남자 선생님이셨는데요. 정혜야, 내가 교직 생활 동안 너처럼 훌륭한 학생은 처음 본다. 너에게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법을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두근거리고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귀를 쫑긋하고 듣는 저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혜야, 우리 학교 교문 앞에 동아 서적 있지? 네, 거기 가면 성문 기초 영어라는 초록색 책을 팔 거야. 그 책을 사서 딸딸 외우면 너는 영어의 달인이 될 거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그 동화서적에 달려가서 문제 성문 기초 영어를 처음 구입을 했어요. 저는 분명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영어 책을 구입을 했는데 시부터 막혔어요. 한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걸 어떻게 읽는지 물어봤더니 한자 옥편 찾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한자 옥편 찾는 방법을 아버지한테 배웠고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첫 장을 넘겼습니다. 품사, 문장의 종류, 문장의 오요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하고 싶어서 꾹 참고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품사, 명사, 부사, 관계부사, 용어부터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저는 한자 사전에 이어서 국어 사전을 펼쳐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영어 책을 추천을 받았고 영어 책을 구입을 했는데 영어 사전은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한자 사전과 국어 사전을 펼쳐보다 영어는 정말 어려운 거구나 깨달음을 얻고 책을 고이 접어서 책장에 꽂아둔 채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싶은 욕구는 컸지만 그다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학창 시절을 마무리했는데요. 엄마가 되고 나서 아이에게 영어 동요를 불러주고 동요를 찾다 보니 영어 동화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영어 공부하면 그래도 좀 두꺼운 영어 책을 들고 있어 보이는 영자신문 영어 타임즈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을 들고 어려운 거를 참고 견디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영어 동화책을 살펴보니 굉장히 쉬운 문장과 쉬운 단어들로 되어 있어서 사전을 펼쳐보지 않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읽을 수가 있었어요. 자, 영어 동화책 하면 제일 처음 떠올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에릭 칼의 그림책인데요. 이 책 제목 보이시나요?
이 책 제목을 우리가 영어를 배우던 방법을 읽으면 한번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 책의 제목을 한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읽어보실까요? The Very Hungry. 이렇게 매끈하게 저희는 학창 시절에 읽지 않았습니다. 제 또래이시라면요, 그쵸? 어떻게 배웠냐?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더 정관사, very 아주 부사, hungry 배고픈 형용사, caterpillar 명사, 애벌레. 이렇게 단어의 뜻과 문법까지 알아야만 비로소 한 문장을 읽고 이 타이틀을 알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근데 아이 그림책을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몰라도 문법을 잘 알지 못해도 이 그림이 이 제목을 설명해 주고 있죠. 얼마나 배가 고프면 눈이 땡그랗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등가죽에 달라붙었다 하죠. 그 말처럼 쑥 올라가 있네요. 이렇게 배가 고픈 애벌레가요. 그림책 잠깐만 살펴볼게요. 해가 쬐는 어느 날 그 알에서 애벌레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걸 찾아서 달려간대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렇게 앞발을 들고 해가 쨍쨍 내려 쬐는 날에도 달려가기 시작하네요. On Monday, he ate through one apple, but he was still hungry. On Tuesday, he ate through two pears, but he was still hungry.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조그맣던 애벌레는 더 이상 작은 애벌레가 아니라고 하여 He was a big fat caterpillar. He built a small house called cocoon around himself. 근데 저는 cocoon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코큰이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이 그림은 제가 뭔지 알고 있었거든요.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나서 나비가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고 있었고 이 그림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코큰, 고치인가? 시작을 하고 우리가 배우던 식으로 바로 사전을 찾아서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책장을 넘겼을 텐데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그림으로 확인을 하고 그림책 읽어주는 걸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읽어주고 아이가 잠들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림을 보고 추측한 단어의 뜻이 맞을까? 사전을 찾아봤는데 맞더라고요. 말보다 더 확실하게 내용을 드러내고 있구나. 반복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즐거워서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죠. 책을 좋아할 충분한 시간과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교육에 앞서서요. 어떤 영어 동화책을 읽어줘야 하는지는 다음 편에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그럴 때는 아이 말을 인정해 주세요. 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환경에서는 엄마가 영어책을 읽어주거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면 영어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우리말만 이렇게 잘해도 의사소통이 되는데 굳이 듣기 어려운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할까? 아이가 똑똑해서 우리말과 영어를 구분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너무 똑똑해서 그렇구나 인정을 하고요. 아이가 듣기 싫다 하면 꺼주세요. 저는 사실 아이에게 영어 교육을 시켜준다라는 목적으로 영어책을 읽어준 건 아니고요. 영어 동화책을 읽다 보니 제가 영어가 너무 재밌어서 아이가 얼른 잠들기를 바랬어요. 아이가 잠들면 제가 영어책에 있는 CD를 틀어놓고 집안일을 할 수 있고 또 제가 마음껏 소리 내서 읽을 수도 있고 영상물을 제가 보면서 쉬운 영어를 따라할 수 있어서 제 영어 실력이 좋아졌거든요. 아이가 싫어하는 표정이 보이면 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껐어요. 그리고 아이가 잠들기만을 기다리고 잠들면 제가 책을 들고 CD를 틀고 했었는데 아이가
일어나서 보니 엄마가 항상 자기가 보던 책, CD를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고 있고 너무 재밌게 신나게 읽고 있으니 얼마나 재밌으면 저걸 저렇게 매일 보고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옆에 와서 보더라고요. 이 아이는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 되었는데요. 우리말처럼 어려움 없이 영어를 사용하는 아이인데 영어를 잘하는 엄마에게서 잘한 게 아니고요. 영어라는 소리 듣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어른을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영어 교육을 한다 그러면 좀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 좋은 교육기관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요, 훌륭한 선생님에게 배우지 않아요. 훌륭한 선생님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더 배우고 교육 효과가 크게 나타나죠.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어른은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엄마, 아빠입니다. 아이 덕분에 내가 영어를 잘할 기회를 한 번 더 얻었잖아요. 효자, 현효죠. 아이들 덕분에 내가 영어를 잘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학을 졸업했고 나이가 이 정도 되었고 어른이면 손에 토익책, 좀 있어빌리티한 책을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했지만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쉬운 영어 동화책을 들고 있음에도 부끄럽지 않았고 영어 동화책의 존재도 알게 되었고 이런 동화책을 읽는데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지금에서야 사실은 동화책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읽는 책이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엄마가 되기 전에는 그림책은 아이가 읽는 게 아닐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이 그림책을 제가 읽고 쉬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영어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정말로 아이를 키우면서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표 영어 교육을 사교육의 반대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던데요. 엄마가 또는 아빠가 집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게 엄마표 영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시던데요. 아이의 관심사와 상관없이 엄마의 시간대로 엄마 마음대로 스케줄을 짜서 아이를 끌고 가는 것, 그리고 아이의 호기심, 관심을 방치하는 것, 엄마표 영어의 반대말입니다. 엄마표 영어 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을 가지고 현재 좋아하는 분야의 영어 동화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주고 아이가 스스로 즐기면서 다양하게 읽으면서 그 언어를 습득해가는 과정,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봐 주는 게 엄마표 영어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는 엄마가 가르쳐 주고 엄마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부담을 느끼고 처음에는 아이가 영어로 이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를 얻는데 내가 도움을 주겠다 라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이 영어로 인해서 아이와 사이가 틀어지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관계마저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엄마표 영어는 엄마가 아빠가 가르쳐 주는 게 절대 아님을 명심하시고요. 엄마는 선생님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아이가 좋아하는 걸 더 좋아하게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사람이지 선생님이 아님을 명심하시고요. 이 영어로 인해서 사이가 틀어지면 더 큰 걸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드리는 당부 말씀입니다. 지난 어저께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아역배우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우주와 또 다른 드라마의 아역배우 친구들이 나와서 수이적 님께서 SNS를 통해서 발표한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영상이 지나가는 것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그 가사가 굉장히 많은 울림을 주고 우리 육아에서도 이렇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당연하지 않음을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아니, 사랑하던 날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라는 마지막 가사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당연하게 누렸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았는지, 그 평범함이 얼마나 기적이었는지 알아가는 나날들인데요. 아이도 내 품에 들어오는 날이 길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17살이 되었는데 네, 이제 제가 아이 품에 들어가거든요. 품에 있는 날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품에 있을 때 들려줄 노래, 읽어줄 책이 영어가 들어옴으로 해서 더 많아졌구나 라고 즐거움거리로 생각하시면서 엄마표 영어 즐겁게 시작하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